자, 명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명도. 명도가 지금 보통 처음이니까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의 금액을 잡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한 채면은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익률표 할 때 명도비에 대해서 잘 안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배당받는 경우도 있고 소액 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지가 잘못해서 지가 나가는 거고 임차인은 돈을 1억 원이 뜯겨도 결국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등기부등본 잘못 보고 들어간 거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들어갔으면 지가 감안하겠다는 각오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낙찰 받아가지고 사람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명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매에서 명도하는 거는 그냥 강제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왜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우리한테 강제집행 권한을 주는지 아세요? 인도명령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낙찰자한테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원래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초반에는 경매에서 그게 강제집행 그게 없었어요. 근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뭘 해야 되냐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 명도 소송.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판사한테 받고 집행관한테가 강제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송할 때 기본 6개월이 걸려요. 근데 강제집행은 우리가 낙찰받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나서 바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거기에서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경매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세조사예요, 명도예요? 명도야, 명도. 그래서 접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같이 공부한 애들이 하나도 입찰을 안 해. 한두 번 해보고 명도가 어렵다. 그리고 안 하는 거야. 너무 고맙잖아요. 나는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잘 나가세요. 조금 드릴게요. 이러면 알아서 잘 나가거든. 근데 시도하지도 않고 시도 한두 번 해보고 그게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명도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근데 명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거야. 입찰자들도 안 되고 명도가 어려우니까 집값은 1억인데 5천, 4천만 원으로 뚝뚝 떨어지고 야, 그 사람 쫓아내는 거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 안 할래. 차라리 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남한테 요가대면 없고 사는 게 속 편한 거야. 속 편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 이게.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머리를 썼잖아. 야, 그러면 소송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내보내줄게. 이렇게 강제집행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세트로 완전 옵션으로 이게 옵션이 좋은 거예요. 옵션이 좋은 거야. 그 세트로 이렇게 탁 우리는 산 거야. 단지 그거 할 때 시간과 절차가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는 네가 부담해라. 네, 부담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는 본래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법원에다 돈을 내고 이 물건을 산 거예요. 거기 있는 집주인한테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나라에다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샀는데 이 나라에서 돈을 내가지고 내가 이 물건 집에 갔더니 내가 이 물건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누군가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거 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돈 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못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가만있어 봐 이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 가서 물러달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법원에 가서 나는 이거 판사가 날 보고 등기도 이전해 주고 다 쓸 수 있다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못 쓰겠는 거야. 그러면 가서 물러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법원에서 책임져 준다 그래요. 그게 명도하는 방법을 법원에서 다 하는. 이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하고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서를 인도명령을 여기서 법원에서 몇 번 보내요. 그럼 안 받으면 한두 번 더 보내고 진짜 안 받으면 바트딱 치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도 인도명령 신청서 그 기일 납통지 뭐 통지서 와요. 그러면 나는 그걸 받고 법원에 가서 이거 강제 집행해 주세요. 돈 18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보내. 이제 강제 집행한다. 언제 계고장을 너희 집에 붙이러 간다. 계고장은 거기 집에 가서 이렇게 빨간 탈지 이 집은 몇월 며칠날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딱 붙이는 거야. 근데 그 계고장을 집 안에 붙여야 돼. 그래서 집을 두드려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그 집행관 사무장이 그 열쇠쟁이를 데려가다가 열쇠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본래는 이제 구두발로 막 튀고 들어가서 딱 옷장에 안방에 막 붙이는데 요즘에는 점잖게 이렇게 신발도 잘 벗고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렇게 잘 붙여놔. 그러면 일반인들이 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이 따져지고 오 이런 씨 그러면서 그걸 확 뜯잖아. 그럼 이 사람이 형사소송법 걸리니까 바로 이 소구랑치하고 들어가. 근데 솔직히 누가 신고하겠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듣게 돼 있는 거야.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고장이 붙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낚시할때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내가 받아 안 받아? 나는 관심은 뒤를 쓰기 싫으니까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까지 법원에 얘기하고 뭘 하고 주변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무사에 막 얘기하다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또 전화해. 왜? 왜 전화하죠? 그치. 나간다고 안 전화해. 이사비 달라고. 그래서 안 받아 나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나가게 돼 있어. 왜?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인부들 다 데리고 트럭 3대를 다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짐을 막 드러내요. 짐을 이삿짐 센터처럼 포장도 안 해. 그냥 들고 이렇게 툭툭. 웬만한 거 다 망가져 그냥. 그러니까 집행관이 먼저 전화해요. 그 전날이라도. 나가셨어요? 안 나가시면 귀중품이라도 망가질 것 같은 거는 미리 치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베개 하나 있어요. 나 여태까지 2번 해봤어요. 네. 뭐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부딪히고 하고 싶으면 않으면 법원하고 상대하고 오면은 와서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결과 개인적 계고장 붙이러 갈 때도 내가 가서 붙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붙이고 다시 와가지고 언제까지 강제집행 몇 월 몇 시 며칠에 하니까 그날 오세요. 그때는 내가 가야 돼. 가서 제가 신분증 접니다. 사인하고 차에 가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요. 만나기 싫잖아. 근데 이미 사람은 없어. 대부분 쓰레기만 남겨놓고 다 치워가고 있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자기 냉장고 세탁기 다 망가지는데 미리 인사해. 사람이 없어. 근데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3개월치를 사가지고 그게 한 120만 원 되거든요. 3개월 보관료를 미리 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 보관료를 미리 내고 잡부들 그 한 5, 60만 원 돼요. 사람들도 많이 와. 네. 왜냐면 2시간 안에 빨리 치워야 되니까 많이 써 그냥. 그럼 그 금액들이 거의 200만 원 정도. 그 토탈에서? 네. 한 20평 정도. 네. 그러니까 집행관이 갔는데 이미 이사 갔으면 어쨌든 강제 집행을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집행관이 갔는데 이사를 하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빡빡 우겨도 돼. 거기서 이제 뭔가 짐이 있어. 이 물건들 모든 거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승용차에 막 쑤셔넣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트렁크로 이렇게 끈 묶고 막 이렇게 집에 오면 되지. 쓰레기만. 예. 근데 대부분 쓰레기여도 집행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살던 사람이 내 쓰레기 어디 갔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버렸지롱! 이렇게 하면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막 적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쓰레기, 귀중한 쓰레기를 버렸답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물어내가지고 쓰레기 값이 20만 원이면 2천만 원이라고 금액을 써가지고 막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소송에 지게 돼 있어. 그 쓰레기를 물어내야 되거든? 그럼 쓰레기장에 가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라도 갖다 맡겨.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이 그렇게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쓰레기를 찾으러 왔어.
그러면 그 컨테이너 그 보관소에 가서 내 쓰레기예요 라고 하면 그 보관하는 사람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당신이 맡긴 게 아니라 낙찰자하고 집행관이 맡긴 거예요. 서류를 내놔요. 그럼 서류를 안 주잖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쓰레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3개월치 비용하고 강제집행 비용하고 송달료 해가지고 200만 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쓰레기를 찾으러 올까요? 안 오죠. 그러면 이 쓰레기는 나중에 3개월 후에 나한테 또 연락이 와. 쓰레기를 찾아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전에 이제 그 동산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동산이잖아. 뭐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동산 처분을 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그 처분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동산 처분하는데 동산 경매에 붙이는 거야 쓰레기를. 동산 경매에 붙이면은 그 동산 쓰레기를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그래서 몇 번 유찰이 돼. 그럼 못 팔아.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져가야 돼?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사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쓰레기 누가 사요? 그냥 알아서 처리하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컨테이너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이렇게. 그 보관 3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뭐 쓰레기 소각 처리하면 저희가 한 차당 12만원씩 받고 해드립니다. 얼굴 봤으니까 싸게 8만원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2차나 3차를 갔으니까 쓰레기가. 그러니까 몇십만원 또 드는 거죠. 그러면 기껏적으로 한 200 몇십만원 정도 들어요. 3개월 안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는 수리하고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집행관님하고 다 법원에서 그 세팅을 해놓은 거야. 열쇠 아저씨 내가 안 불러도 돼. 자기네들이 데리고 다녀 이렇게. 열쇠 아저씨는 되게 좋은 보직. 뭐 홍보 같은 거 안 해도 돼. 가서 그거 되게 세요. 그 입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옛날에는 연줄 있으면 다 들어갔죠. 자기 어쨌든 그래서 집행관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옛날에.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강제 집행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거를 기본으로 갖고 하는데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고 돈은 200만 원 정도 걸리니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집에 가가지고 하면서 이거 100만 원을 그냥 그 사람 주고 3개월 말고 한 1개월 반 만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래나? 안 나갈래나? 안 나가면 말지 뭐. 그래도 한번 얘기나 해볼까? 그리고 이제 딸랑딸랑 가는 거야 그 집에.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제가요 낙찰자예요.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낙찰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 제가 낙찰자니까요. 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은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한마디만 제가 낙찰자입니다. 뭐 서류를 보여달라면 여기 서류 있습니다. 왜 끝이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네. 아유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어떡합니까?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이사 비용 달라. 아유 제가 드리는 거는 법원에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여기 계신 분하고는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는데요. 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뭔 소리냐고 나는 못 나간다고 아유 그러십니까?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구사항을 한단 말이야. 네. 요구사항이 뭐예요? 기간과 돈이야. 그럼 이 기간과 돈을 다 들어주고 기본적으로 들어주고 거기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 돼요. 일단은
계시는 동안에 편하게 계십시오.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끝.